오늘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녹색 당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기후변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들으신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이제 6도씨가 뭐 몇 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멸종한다. 뭐 아무튼 다 지구가 끝날 것 같이 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사실은 평균 기온 6도가 올라가면 사실은 끝장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끝장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인간들이 끝장이 나고 생명체가 끝장이 나는 거지, 이제 지구는 뭐 있는 거죠. 지구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6도씨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이 조금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기후변화가 그러면 우리 뭐 아프리카 분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고, 북극에 사시는 분들이 남극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당장 오는 거지만,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6도씨가 멸종이 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이유가 북극이 녹으면 해수면도 상승하고 이제 메탄이 발생해서 온난화가 이렇게 점점 따따블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라는 거는 23배인가 뭐 훨씬 더 이렇게 지구 온난화 지수가 훨씬 강하거든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는 거, 요만큼 있는 거하고 메탄이 한 이만큼 있다고 치면, 메탄이 훨씬 더 보온력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이제 뭐 필파워 뭐 900, 뭐 훨씬 더 이렇게 오리털로 따지면은 아주 단열 성능이 좋은 그런 기체인데,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극의 이제 북반구에 있는 호수의 메탄들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 캐나다나 이제 북극 이 추운 지역에 있는 호수들이 녹으면서 호수 밑에 있었던 메탄이라는 건, 무슨 우리가 유기체가 썩으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발효 뭘 하는데 메탄이 발생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장난꾸러기들이 이렇게 메탄 얼음에 이렇게 보면 커다란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옆에다 라이터를 이렇게 켜놓고 탁 폴로 찍으면 메탄이 나오면서 퍽 불이 붙어요. 네, 호수에.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실제로는 저는 메탄이 어떻게 있을까 막 그랬는데, 지금 뭐 우리가 추정하는 이렇게 북극의 얼음 밑에 갇혀 있는 메탄의 양이 뭐 엄청나다. 이제 그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우리 지구에 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라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와닿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다음엔 뜨거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뜨거워진다는 것도 더워졌다가 식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지구가 뭐 불타고 있다, 아니면 지구가 폭발하려고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거워진다나 더워진다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식을 수도 있잖아요. 뜨거워졌다가도 다시 식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한번 이 북극에 있는 메탄 가스가 방출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돌이킬 수 없이 계속 가속 더 점점 뜨거워져서 큰일이 난다. 뭐 그런 이야기라 지금 그럼 지구가 더워져요. 뭐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 정도 갖고는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비가역적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며칠 전에 2월 9일자 뉴욕타임즈인데, 여기에서 발표된 게 뭐냐면 2018년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4번째로 더웠던 해라고 합니다. 가장 지금까지 150년 동안 정도에. 근데 이제
그러면 제일 가장 더운 해는 언제일까요? 가장 더운 해는 잘 보시면 이게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2016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더웠을 때는 2016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웠을 때가 2017년, 세 번째로 더웠을 때가 2015년, 네 번째로 더웠을 때가 2018년이에요. 지금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동그란 점들이 요 1년마다 이렇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이 지금 1, 2, 3, 4등을 다 했어요. 2019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19년이 되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프상 보면 이렇게 상승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2019년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겨울철 호주라든지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세계에서 지금까지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남극의 빙하가 이렇게 뭐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이게 뭐 맨하탄 크기의 이 빙하가 녹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0.60cm 정도 상승을 하는 거고 이 빙하 옆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놀면 해수면이 2.44m, 2.5m 요거보다 지금 요 천정이 한 딱 2,400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해안가에서 뭐 30km 안에 뭐 한 절반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역시 아버지가 다 우리 바다에서 가까이 살고 이렇게 안에서 사막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물가에 가까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남극의 빙하도 이렇게 녹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북극의 지자기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뭐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예측하기로는 북극에 쌓여있던 얼음들이 녹아서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원래 지자기는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화산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계속 이렇게 대륙을 누르고 있던 하중 힘이 없어지니까 밑에 지하 마그마 멘틀 활동들이 위에서 눌러놨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눌러놓은 게 없으니까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진도 뭐 많이 일어나고 해저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쓰나미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구의 나침판으로 하면 자기장을 발생하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무슨 뭐죠?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가마? 네, 가마에서 이렇게 뭐 전자기장이 나온다고 하면 이 가마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원래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게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게 과학자들 아직도 이거 모르지만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카고에서 50도까지 내려갔다가 막 또 며칠 만에 다시 영상으로 막 온도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며칠 전에 또 엄청 하와이가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북극의 폴라 볼텍스가 이렇게 자꾸 변동하면서 북극의 한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런 식의 겨울철에 하와이는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호주는 네, 49.5도 네. 49.5도 호주는 지금 되게 더워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물을 찾아서 50도가 되면 이 포유류들은 살질 못 그늘에 있어도 죽는데요. 예, 기온이 높으면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변성하기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물로 식혀주지 않으면 뭔가.
요거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 원더우먼. 이 젊은 지금 이제 30살 같았나요? 31살.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이 뭐 푸에르토리코 계열이었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분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미국 뉴욕시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그린딜이라고 지금 그린잡 그린딜이라는 걸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60명이나 서명을 이거는 구체적인 법안은 아닌데 발의를 한 상태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그린딜이라는 여기가 계획들을 보니까 그때 간단하게 2030년까지 뭐 모든 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금지, 자동차도 전부 금지, 모든 건축물들은 다 에너지 제로 빌딩으로 그 다음에 1000만 명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아무튼 멋있는 여성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그리고 네. 이거 보셨어요? JTBC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북극의 러시아 마을에 이 북극 곰들이 쳐들어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하고 이제 충돌이 이제 결국은 자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자기가 있던 데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지금 뭐 동영상들을 보면 마을에 막 자꾸 오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런 사건은 처음인 것 같아요. 러시아 이 사람들도 놀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때로 몰려온 건. 네.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됐을까. 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홍학 같은 새들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원래 열대지방에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도 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워졌냐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1910년대에서 20년대는 이 여름이 94일이었는데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날들이 연속적으로 될 때 여름이라고 하는데 1910년, 20년대는 94일이었는데 1916년에서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는 19년이지 142일. 그래서 1년 중에 뭐 지금은 한 150일 됐겠네요. 150일. 1년 중에 5달은 여름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제 거의 열대지방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더워졌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아열대작물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환경이 바뀌면 사는 생물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바뀌면 이동하면 난민이라고 하죠. 난민. 네. 그래서 너무 더운 데 있으면 더 더워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동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기후변화가 내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들을 많이 발생한 시리아 내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도 2008년부터 19년, 10년에 굉장한 이 밀기근, 산불도 많이 나고 밀기근이 나는 바람에 수출을 못했어요. 네, 수출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튀니지, 그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뭐 예멘, 시리아까지 아랍의 봄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리아가 제일 크게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많이 생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2010년, 그때 제가 장흥에 귀농해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2010년, 11년. 그때가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러시아에서는 밀기근이 나고, 그 다음에 튀니지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가물고, 전 지구적으로 제가 너무 장흥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위를 그때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 해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기후변화하고 이런 민주적인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하고 인간하고 부딪히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무력적인 충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이제 북극곰의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가 북극이 녹아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폭력 사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게 저는 제일 두려운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이 난민들이 갑자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살 수가 없어서 살 수 있는 나라로 가면, 제일 이거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든 2016년도에 만든 지구상에서 제일 걱정거리,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놓은 건데, 지금 18개월 동안의 가장 걱정거리, 위기 상황, 리스크,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전 세계의 지도자들, 대통령,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스위스라는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했는데, 제일 그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이야기한 게 앞으로 18개월 동안은 large scale involuntary migration, 아주 대규모의 원치 않는 이민 문제가 가장 걱정거리고 지구의 위기라고 52%나 대답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컬랩스 오어 크라이시스는 어떤 작은 나라들이 붕괴하거나 붕괴하는 위기를 겪는 거. 날씨가 너무 덥고 비가 안 오니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 아주 작은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거나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위기를 겪거나. 근데 세 번째는 날씨가 너무 자꾸 더우니까 내전, 인터스테이트 컨플릭트, 나라끼리 자꾸 싸워요. 그 다음에 실업하고 고용 불안 문제가 자꾸 전쟁 나고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했고요. 앞으로 18개월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은 제일 큰 문제는 물 부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더워지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완화하는 데 실패하는 게 큰 문제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아주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 아주 극단적인 자연재해, 이런 지금 사상 최고로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액수가 산불 피해 액수보다 허리케인 피해 액수가 더 넘어서 버렸대요. 지금 뭐 액수가 몇 천억 달러, 하도 어마어마한 큰 돈들이라. 근데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폭풍이 세지는 거죠. 그 이야기 설명 제가 드렸는데 한 번 더 할까요? 폭풍이 더워지면 왜 세지는지 혹시 아시면 안 해도 네, 다시 한번 요거는 특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폭풍들도 세지고 더 건조해지는 거에서 산불들도 많이 나고 뭐 더 가문 데는 훨씬 더 가물어지고,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지금 전체 스위스 리보험회사에서 전체 GDP의 0.02%가 보험 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GDP에. 또 하도 액수가 커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농사도 잘 안 되고 더워서 자연재해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식량 부족 문제가 나오고, 결국은 이 모든 건 이 사회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게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경찰력도 안 되고 이게 서로 자꾸 내전 상황들이, 폭력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난민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도 제주 난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반대 여론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우경화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심리, 이방인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 심리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유럽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난민한테 되게 우호적이었는데 난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오니까 지금 점점 유럽 정치들이 많이 우경화하고 있는 사실들이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난민을 1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300만 명 정도를 받고 있는데 독일의 극우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그 누구죠? 스테펀 몰리니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되게 이렇게 반난민적이고 극우 인사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 독일 12명에서 난민 1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 지금 만약에 100만 명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GDP의 한 17% 정도가 난민 관련 비용이라고 할 정도로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반난민 정서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우경화 쪽으로 자꾸 이제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파랄수록 우경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극우 정당들이 득세한 비율이에요. 네. 폴란드는 지금 뭐 원래 조금 그런 성향, 폴란드, 헝가리는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이번에 굉장히 극우 총리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독일도 그렇고, 네. 덴마크도 21%,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굉장히 이쪽 되게 높아요. 극우당들이. 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난민 이슈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증폭하고 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아니라 이건 이탈리아예요. 이건 2017년 2월자 가디언의 그 긴 사설이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The fascist movement that has brought Mussolini back to the mainstream. 무솔리니를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막 세지냐면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제일 먼저 온 데가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거든. 지중해를 넘으면 바로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는 데가. 그런데다가 이탈리아는 EU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웠고 실업률도 높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 반난민 정서들이 같이 이렇게 불붙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와닿진 않지만 어떤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나라의 난민들을 받아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누구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네.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군을 창설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 거예요. 네, 그때 마크롱이 EU도 우리도 독자적인 군대가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집으로 다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군대를 만든다는 건 내가 위기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만약에 이걸 가정으로 바꾼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동네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앞집도 강도당했고 여기도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총 한 자루 사갖고 올게. 우리도 총 한 자루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기후변화라는 게 커다란 코끼리를 읽는 거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데 기후변화로서 굉장히 인류가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인류가 불안해지는 심리를 타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앞으로 지구가 어려워질 거야. 사는 게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없나? 주변에 살필 사람들,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챙겨서, 이렇게 챙기는 타입이 있고, 아니지. 그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 자물쇠도 하나 더 달고, 우리 담도 튼튼하게 더 높이 세워, 우리 집을 지켜야 되겠다.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기로 해결한 적이 더 많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가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멸망할 것 같진 않아요. 멸망할 것 같진 않고 훨씬 더 요새화되고 자기 타워 팰리스 같이 딱 통제된 사회냐, 아니면 이렇게 좀 더 개방되고 열린 사회냐, 이런 세계로 기후변화가 만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고 군대를 만들 수 있고 경호원들을 할 수 있고 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데들은 훨씬 더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보안이 강화되고 뭐든지 자기가 진짜 무슨 칩을 하든 디지털로 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은 막 다 된다며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열려 있는 사회, 이 둘 중에서 계속 미국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기후 변화는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건 좀 이건 공상과학 같은 거고, 혹시 이런 세계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Children of Men이라는, 혹시 내용은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내용? 저도 처음에 이게 알퐁스 누구죠? 알퐁스 쿠아론. 이름이 어려운데 알퐁스 어쩌고저쩌고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만들어요. 아이가 더 이상 안 태어나요, 인류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17인가? 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막 3차 대전도 나고 기후변화로 다 해서 영국은 완전히 이렇게 딱 요새화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는 난민들은 저렇게 다 군대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대마초는 여기에선 자유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죽으라고 자살하는 약을 나눠줘요. 더 이상 미련 없으면 빨리빨리 가라. 그리고 제일 할 수 있는, 그냥 거기도 다 생활을 하죠. 다 생활을 하는데, 낙도 별로 없어요. 갇혀서 사니까. 그냥 제일 즐거운 건 대마초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컨트롤 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기후변화 시대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새로운 긴장을, 기억나세요? 80년대, 70년대 기억나세요?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긴 했지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 점점 그런 통제되고 어떤 독재 같은 그런 사회로 갈 거라는 예감 때문에 저는 너무 기후변화가 불안해요. 계속. 네. 기후변화가 우리가 이제 아무튼 완전히 멸망은 안 하겠지만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요새화된 사회, 통제된 사회에 훨씬 더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로 갈 것 같이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후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분명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그 아프리카라든지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훨씬 더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은 그래서 잠깐 요 부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잠깐 저 물 한 잔만 마시고